LAFC는 지난 10월 19일 콜로라도를 상대로 정규 시즌 마지막 경기를 치렀습니다. 콜로라도의 홈구장인 딕 스포팅 구즈 파크는 로키 산맥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해발 고도가 무려 1600m에 달하는 MLS에서 가장 고지대 구장입니다. 그래서 이 동네에 있는 경기장들은 하나같이 다들 특이한 구석이 하나씩 있죠. 콜로라도의 메이저리그 구장인 코스필드는 특유의 고지대 때문에 공이 잘 날아가서 홈런이 뻥뻥 터지는 타자 친화 구장이 됐고, 콜로라도 덴버에 위치한 NBA 구장에서도 홈팀의 승률이 극단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MLS 팀인 콜로라도 역시 고지대에 위치한 홈구장의 이점을 제대로 받아서 원정 팀들을 애먹이기로 유명하고요. 그래서일까요? LAFC는 전반전 내내 공격을 하고도 결정적인 한 방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전반 40분 동안 슈팅을 10개나 때리고도 득점에 성공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통계 매체인 푸무에 따르면 LAFC는 이때까지 유력한 득점 기회인 빅찬스를 3번이나 만들고도 모두 놓쳐버렸죠.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던 전반 42분 콜로라도의 수비를 무너뜨린 건 손흥민이었습니다. 네, 손흥민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뒷공간을 파고들자 부한가가 수비수 너머로 절묘한 패스를 찔러줬고, 그때부터 손흥민의 원맨쇼가 시작되는데요. 손흥민은 자신을 막아선 콜로라도의 수비수를 헛다리 짚기 개인기 한 번으로 완벽히 따돌립니다. 상대 수비수는 아예 중심을 잃고 넘어져 버렸죠. 네. 그리고 이어진 강력한 왼발 슈팅은 골키퍼의 예상을 뛰어넘는 각도로 꽂히면서 순간 진짜 뇌정지를 오게 만드는 듯 했습니다. 잠깐 동안 괴상한 자세로 몸이 굳어 있더라고요. 네. 손흥민의 득점은 단순한 선제골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골은 LAFC 구단 역사를 통틀어서 통산 500번째 득점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손흥민이 또 MLS 역사에 남을 신기록까지 하나 추가했다고 하네요. LAFC는 창단 후에 260경기 만에 500골을 넣은 건데, 이게 또 역대 최고 스피드라고 합니다. 원래 기록은 DC 유나이티드가 세운 295경기인데 이걸 무려 35경기나 앞당겨 버렸죠. MLS로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득점 관련해서 신기록을 3개째 세우고 있습니다. MLS 최초 3경기 연속 헤드트릭 합작 기록, MLS2 역사상 최다 연속골 기록, 그리고 MLS 역사상 최단 기간 구단 500골까지. 네. 문자 그대로 역사를 쓰고 있는 손흥민인데요. 하지만 이 역사적인 경기의 승리를 날려버린 치명적인 실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오랜 시간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한솥밥을 먹었던 요리스가 황당한 헛발질을 해버린 겁니다. 허접한 볼터치로 상대의 공격수에게 볼을 뺏겨서 허무하게 동점골을 허용하고 말았죠. 요리스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면서 깊은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요리스가 전성기 시절에도 미친 선방을 하면서도 S급 골키퍼라는 말을 듣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 때문이었거든요. 말도 안 되는 어려운 슈팅을 잘 막다가도 어이없는 실수로 황당한 실점을 내주는 게 고질적인 버릇이자 약점입니다. 오죽하면 프랑스 매체인 프랑스 풋볼 위클리도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요리스가 실수를 범했다. 공을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다. 이 장면은 2018년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의 실수를 떠올리게 하는 씁쓸한 기억이다 라면서 자국의 레전드 골키퍼의 추태를 전한 겁니다. 결국 경기는 이 최종 2대2 무승부로 막을 내렸습니다. LAFC의 최종 성적은 서부 컨퍼런스 3위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상대하게 될 팀은 정규 시즌 6위 오스틴 FC입니다. 손흥민이 잠시 A매치 일정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LAFC의 7연승을 저지했던 바로 그 팀이죠. 정규 시즌 동안에 손흥민을 경험하지 못했던 팀이라서 과연 플레이오프 모드에 돌입한 손흥민을 제대로 제어할 수 있을지가 관건인데요. 미국 MLS 플레이오프라는 게 생소하다 보니까 잠시 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다음 주 목요일은 10월 23일에 동부와 서부 컨퍼런스의 8위, 9위 팀들이 단판으로 최종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가립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8강전이 완성되는 거죠. LAFC의 8강전 상대는 오스틴으로 결정됐고 3판 2선승제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LAFC의 순위가 더 높기 때문에 LA 홈에서 먼저 경기를 하고 2차전이 오스틴 그리고
3차전은 다시 LA로 돌아옵니다. 홈 어드밴테이지라는 게 이걸 말했던 겁니다. 8강전 때는 무승부일 경우 연장전 없이 곧바로 승부차기로 진행되기 때문에 나름 변수가 더 많아지는 구조입니다. 깔끔하게 두 경기를 이기는 게 좋겠죠. 네. 그 이후에 4강전부터는 이제 다시 단판으로 바뀝니다. LAFC 입장에서는 살짝 불리해지는 게 정규 시즌 순위가 높은 쪽에 홈 경기로 치러져서 4강 상대가 밴쿠버로 결정될 경우에는 무조건 원정 경기가 확정이거든요. 손흥민의 MLS 플레이오프 첫 경기는 한참 뒤인 10월 30일 목요일 오전 11시 30분입니다. 생각보다 경기 텀이 길어서 당황스럽긴 하지만 그 사이에 NBA도 개막한다고 하고 LA 다저스의 월드 시리즈 경기도 있으니까요. 손흥민이 참관하거나 이벤트를 하게 된다면 그 소식도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LAFC를 강력한 MLS컵 우승 후보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분석의 가장 확실한 근거는 당연하게도 바로 손흥민의 존재입니다. 영국의 공영방송 BBC는 손흥민의 영향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면서 손흥민이 온 후 LAFC 팀워크는 더 좋아졌고 이러한 활약으로 LAFC는 MLS컵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스포츠 전문 매체 디 애슬레틱도 마찬가지였죠. 미국 매체인 라스트 워드 온 스포츠는 손흥민이 서부 컨퍼런스를 지배하고 있다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리오넬 메시가 동부 컨퍼런스를 뒤흔드는 동안 손흥민이 서부를 지배했다. 손흥민의 빠른 발과 기술 그리고 창의성은 MLS 수비수가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다. 손흥민이 온 후 LAFC는 MLS컵의 우승 후보로 떠올랐다. 10경기 9골 3도움을 올린 손흥민은 LAFC에서 가장 사랑받는 선수다. 라면서 손흥민을 극찬했습니다. 한편 이처럼 뜨거운 가을을 보내고 있는 손흥민과 관련한 흥미로운 소식이 하나 있었죠. 바로 토트넘으로의 단기 임대 복귀설입니다. 최근 영국 매체 더선은 손흥민의 계약서에 특별한 조항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손흥민의 계약서에 MLS 프리시즌 동안에 유럽 클럽으로 단기 임대를 떠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라면서 내년 1월에 손흥민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뛸 수도 있다는 추측을 내놨습니다. MLS는 2월 말에 개막해서 12월 초에 끝나는데 손흥민이 MLS컵에서 우승한다고 전제하면 다음 시즌까지 3개월이 남습니다. 이 기간에 유럽 리그는 한창 시즌 중이죠. 네. 과거 베컴이 LA 갤럭시 시절에 AC 밀란으로, 앙리가 뉴욕 레드불스에서 아스날로 임대를 갔던 그 실제 상황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보니까 미국 매체들이 은근히 이걸 기대하나 봅니다. 최종전 이후에 체른둘로 감독에게 직접 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하는 일까지 있었거든요. 체른둘로 감독은 손흥민 토트넘의 임대설에 대해서 사람들은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한다. 그런 소문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다. 확실한 건 손흥민은 LAFC에 완전히 헌신적이라는 것이다. 라면서 웬만하면 임대는 없을 거라는 뉘앙스였는데요. 감독의 말처럼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둔 손흥민이 굳이 무리한 일정을 소화할 이유가 없는 것도 매우 현실적인 분석이죠. 하지만 손흥민이 정말 MLS에서 우승을 한다면 그 이후에 한두 경기 정도는 다시 토트넘 소속으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경기를 뛰는 것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최근 토트넘 공격이 매우 답답한데 손흥민이 있으면 얼마나 달라질지도 솔직히 꽤 궁금하긴 하고요. 네. 그렇지만 그 전에 MLS 먼저 우승해 놓고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된다는 거. 손흥민의 토너먼트 2연속 우승을 기대하면서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